북한이 지난 2일부터 나흘 동안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어제는 불가역적 지위를 성취했다고 선전했는데요. 네, 오늘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상세한 일지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속내와 함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연합 공중훈련 기간 내내 이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습니다.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고 ICBM도 쏘아 올렸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서는 이 공화국 무력의 군사기술적 강세와 실전 능력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어떤 의도라고 봐야 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최근 북한의 그 보도 추이를 보면 좀 특징이 있어요. 말하자면 도발이 이어지는 동안 특별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적절한 시점이 되면 보도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쐈거든요. 북한 보도가 없었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이게 정말 내부적인 그런 목적도 있을 텐데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결국은 10월 10일 날 당 창건일을 기해서 다 몰아서 이제 사진을 수십 장을 노동신문에 도배해가면서 김정은이 직접 전술핵 운용부대를 지휘했다라는 걸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도 2일부터 5일까지 계속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그런 도발, 네. 우리를 향한 미국을 향한 그런 도발을 해놓고도 사실은 뭘 일부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사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보도하는 거는 또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북한의 의도를 물으셨는데 의도는 명확합니다. 결국 한미연합연습 특히 5년 만에 재개된 비질런트 스톰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북침을 위한 전쟁 연습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밀리지 않고 단호한 대응을 했다. 그래서 북한의 의지와 또 능력을 확실하게 과시했다 그러면서 그 북한이 자랑할 만한 그런 새로운 탄두들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확산탄이라든지 또 지하 관통탄, EMP탄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이 검증됐다, 평가됐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결속하게 만들고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을 향해서는 강력한 의지, 다시 말하면 또 이런 연습을 반복한다면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대응을 할 테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날리고 싶은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북한 스스로 코로나19가 종식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 북한 내부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이 동요하는 북한 주민들을 좀 결속시키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전통적인 분석이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북한 주민들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군사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자신들을 안심시키는 부분, 자신들의 안보를 안심시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결국은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민생이 이제 가장 중요하거든요. 북한도. 그러니까 이제 그 문성묵 그 센터장님이 그 설명하신 부분을 저는 거의 다 동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내부 결속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지금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한국과 미국이 자신들을 겨냥한 이 아주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최근 9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북한의 연속적인 도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북한이 이게 자신들이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약간의 좀 그 초조감이라 그럴까 또 안보 딜레마 이런 게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면 한미가 조금 그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책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줘야 자기들도 좀 물러설 명분이 생기는데 이게 전혀 자기들이 물러설 명분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딜레마다. 결국은 이렇게 뭐 노동심을 통해서 많은 군사훈련 장면들을 보여주고 자기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이면에는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지금 딜레마, 자신들 뜻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감. 이런 게 이제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잠시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간 합동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질타했고 아비규환 상황에서 경찰이 권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왜 4시간 동안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었나라면서 경찰을 질타했다라는 내용까지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북한의 이런 연이은 도발이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다라고 센터장님은 또 해석을 해주셨고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체제 딜레마로 인한 초조함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총참모부 발표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 내용인데요. 북한이 울산시 앞 80km 부근 수역 공해상에 2발의 전략 순항미사일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발사했던 동해상 NLL을 넘어서 속초에 발사했던 그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했고 이에 대한 이제 보복 가격을 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즉각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북한 발표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의 발표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사실을 얘기할 때도 있고 사실을 왜곡해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번 총참모부의 보도 내용도 보면 지금 뭐 확산탄이나 지하 관통탄, EMP탄 이런 건 하나도 검증할 수가 없어요. 네. 주장은 하지만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북한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발표 안 하고 상대방을 코너에 몰고 곤경으로 만들려고 하는 보도는 이 침소봉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울산 쪽으로 울산 동방 80km 수역으로 순항미사일을 날려보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고도가 낮습니다.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레이더망에 100%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고도가 아닌 이상에는 이 잡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걸 하나도 포착을 못했다? 이건 이 어불성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가 볼 때는 북한이 NLL을 넘어서 남쪽으로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건 엄청난 도발이거든요. 그긴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자기들의 그 공격한 얘기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한 것에 대해서만 망동이다. 망동은 미친 행동 일 아닙니까? 그걸 망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복 행위로 이제 울산 앞바다로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우리 내부에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군이 감시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순항미사일이 울산 옆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탐지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북한이 말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런다. 라고 하면서 그 비난의 화살이 우리 한국군으로 가기를 바라는 그런 얄팍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북한의 이런 거짓 기만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북한이 또 지난 3일에 발사했다가 2단 분리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정상 비행에 실패한 이 ICBM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 탄두부 형상이 바뀐 화성 15형 사진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당시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화성 17형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오늘 북한이 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만 군은 여전히 이것이 화성 17형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이것도 기만 전술로 다른 사진을 공개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이제 북한 측 의도를 지금 저희들이 이제 100%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문성국 센터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만 전술 그런 측면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어떤 스타일을 보면 예. 이게 이제 언행이 일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그 금방 탄로가 날 어떤 그런 그 뭐 거짓말이랄까 과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단호하게 그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군부 쪽에 계속 이제 명령하고 지시해온 그런 정황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인 우리가 명확하게 이건 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결국 이제 우리 군 당국이 봤을 때는 화성 17형이 맞는데 북한은 이제 15호형을 보여줬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15호형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정상 비행을 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 네. 북한이 이제 자랑할 만한 ICBM 무기죠. 근데 이제 화성 17형은 아직 정상 비행을 아직 입증을 지금 못 해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설명한 내용하고 이제 이걸 보여주는 사진하고의 이제 불일치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과도하게 또 해석은 저희들은 조금 신중해야 보는 건데 어떻든 화성 15형이든 17형이든 이게 다 이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무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북한이 지금 그 성능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또 화성 17형 같은 경우는 실패는 했지만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또 반복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네.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렇게 봐야지 뭐 이렇게 북한이 지금 그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좀 사실과 좀 다르다.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또 북한의 의도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예. 네, 북한의 이번 발표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부분이 이 북한이 이례적으로 서해상으로 중국과의 접경지대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은 중국 어선들이 서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중국과 북한이 더욱 밀착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발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중국과 협의도 없이 멋대로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인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독림이라는 곳인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중국 쪽 단동에서 2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어선이든 북한 어선이든 많은 그 배들이 운항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지역입니다. 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분명히 미사일 발사 관련된 그 통지는 했을 거고 협의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국 어선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을 북한이 만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없고 그리고 이제 이 무기 체계가 어떻든 북한은 그렇게 판단했겠죠. 이렇게 어떻든 서해상에서 이걸 발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주한미군 그러니까 공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와 지형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서해에서 발사하는 게 좀 적절하다 네. 이런 판단했을 가능성.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양해를 했을 가능성. 뭐 그렇게 저는 일단 봅니다. 예. 북한의 이런 연이은 도발에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도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이제 오는 29일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주년 기념일에는 대대적인 또 행사를 여는 만큼 뭔가 좀 핵무력을 과시할 어떤 기회로 여기를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도발을 하지만 금년 1월부터 뭐 미사일을 수없이 30회 이상 미사일을 쐈고요. 뭐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미사일을 쐈고 단거리 그다음에 ICBM까지 쐈거든요. 7차 핵실험도 이제 뭐 준비는 다 끝났고 김정은이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김정은은 쐐기 전략, 이를테면 자기들은 이제 핵무기를 완전히 보유했고 핵보유국으로서 아무리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생각 다 걷어치우고 이제 우리의 요구대로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판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건 한미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초조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집권 10년 차가 되는데 주민들 생활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는 뭔가 자꾸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런 도발을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달 29일입니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5주년이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지난 집권 10년 동안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핵무력,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엊그저께 노동신문에도 보면 김정은을 중심으로 자주 똘똘 뭉치자라고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그리고 한미가 SCM에서도 발표를 했고 북한의 이런 도발, 다시 말하면 한미연합연습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추가 도발 가능성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저는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이물출 국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